학생들의 완성작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에코 건축학교의 마지막 날, 학생들의 작품을 공개하는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부모님들도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떨리고 좋아요. 혹시 이거 관람하신 분들이 보면은 어떤 반응 보일 것 같으세요? 그냥 좀 아늑하고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는 반응이 제일 먼저 보여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약간 모르긴 하겠는데 이게 저희 작품의 멋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틀 동안 만든 건축물에 대해 조별로 설명을 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컵을 쌓아가지고 숲처럼 표현을 했는데 와, 멋있다. 컵 안에 자연물을 담아 벽처럼 쌓아 올려 만든 작품인데요. 주변을 걸으며 사람들이 안식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종이박스를 이어붙여 동굴을 표현한 케이브라는 작품입니다. 위쪽에 구멍을 뚫어 안에서 빛을 보며 아늑함을 느낄 수 있게 한 작품이랍니다. 일단 선우 학생 저 집은 일단 크기로 압도하네. 개별 작품을 하나로 이어 만든 집인데요. 엔지니어를 위한 집으로 줄을 당기면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주에 가는 날을 꿈꾸며 철거, 증축, 이동이 쉽도록 만들어낸 종이탑 모양의 작품도 돋보였는데요. 마지막으로 겉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종이상자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자연이 펼쳐지는 작품입니다. 일회용품으로 자연을 표현해 환경보호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한정된 재료로 진행됐던 작업. 하지만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훌륭한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이 이어졌습니다. 체험을 통해 건축가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건축학교라고 해서 그냥 건축 이론 배우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직접 이렇게 뭐 재미있는 자기만의 막 건축물을 만들어보고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상상력 같은 창의력 많이 기른 것 같고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것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협동해서 뭘 만들어가는 그런 협동심을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자, 2020년 안녕! 자, 캠프 마지막 날 완성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집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총 5팀의 5작품이 출품이 됐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어떤 작품을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생각하는 힘이 있었고 또 실천한 용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자기의 또 생각에 맞도록 진짜 만들어냈잖아요. 정말 그 작업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 건축을 끌고 나갈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뭐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다 멋졌는데 하나를 꼽자면 저는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네. 뭐가 있지?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안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새로움이 펼쳐지는 반전 매력이 있었던 그 집이 기억에 남는데 손지호 학생 팀이 지은 집이죠? 네. 예. 저 집 대체 왜 집을 저렇게 지은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이제 최대한 자연과 건물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제 자연을 집 안에 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좀 더 자연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좀 더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겉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안에 그렇게 파란색과 자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지호 학생? 아니, 전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같이 이제 저희 팀원들이 합치고 이제 선생님들의 조언을 더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멋졌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고대한 학생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좀 이렇게 의견 조율하는 게 참 좋았지만 또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두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땠나요? 그 집 쫙 펼쳐지는 그 집 지을 때 의견 조율하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 의견이 다르고 각자 생각하던 게 달라서
처음에 만들 때 스케치를 다시 시작해서 다 아이디어를 모았던 것 같아요, 다시. 특히 우리 팀은 조율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했던 팀 있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지효 학생. 저희는 이제 되게 서로의 의견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 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중간중간에 선생님의 아이디어도 더해져가지고 이제 서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건축이라는 그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성도 참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 이 건축이야말로 뭐 설계 그리고 기초공사, 디자인 다 협업해야 되는 작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건축가는 자기의 철학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잖아요. 근데 디자인하는 것을 계속 고집만 하고 다른 전문 분야의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냥 종이 속에 있는 그림에 불과하죠. 그거를 실제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로 만들려면 구조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조를 물어보고, 설비하시는 분들에게 설비를 물어보고, 에너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에너지를 물어보면서 실제로 같이 마음을 합쳐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고 그리고 에너지도 적게 쓰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협업을 한 친구들인데, 에코 건축학교를 통해서 또 학생들이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었던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센터장님, 이 에코 건축학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3대1 정도 돼요. 네, 근데 가고 싶어도 그럼 못 가는 거네요. 올해는 이제 설 기간이 좀 껴가지고 모집하는데 조금 낮아져서 한 2대1 좀 못 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학교 현장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그런 그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시 차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좀 전폭적으로 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그 경쟁률이 더 세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유료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요? 아니, 진짜로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현우 학생은 집이 대구인데 광명까지 와서 수업을 들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네, 실은 친구랑 숙소를 잡아서 5일 동안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멋있는 형들과 동생들을 만나게 되어 되게 대구에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현우 학생의 열정이 대단한데, 그렇게 대구에서 광명까지 와서 들을 정도면 현우 학생의 진로가 이 건축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블록을 가지고 노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모형을 만들고 그걸 어머니께 딱 보여드리면 어머니가 이걸 훨씬 크게 만들어 보는 것을 건축이라고 알려주셔서 그때부터 건축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학교를 입학해서 봉사활동으로 장애인 복지센터를 갔는데, 거기 계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일상생활에서만이라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계속 건축에 관해 진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참 또 어머님이 잘 키워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우리 다른 친구들의 진로도 궁금해요. 지금 현우 학생도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고대현 학생, 네. 나중에 진로 건축 쪽으로 두고 있나요? 저도 건축 쪽으로 이제 흥미를 갖게 됐어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네. 원래는 어느 쪽에 흥미가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디자인이나 아니면 로봇 디자인 이렇게. 근데 또 건축하고도 다 관련이 있으니까. 네. 오, 영선 학생은요? 저도 원래는 작곡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작곡을 하다 보니까 악기로 작곡을 해서 조용한 공간이지만 답답하지 않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음 말고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깊어져서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전 세계 음악가들이 원하는 집을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는 무용수였는데 이제 음악가를 위해서. 우리 지호 학생은?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원래는 건축에 대해서는 원래
꿈도 아니고 그냥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강의를 들음으로 통해서 이제 건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기고 이제 좀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건축의 프로그램 진짜 아이들한테 좋은 영감을 준 것 같은데 선우 학생은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과학 탐구 토론 대회 때 저 주제가 만약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게 되면 의식주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네. 이제 저희 팀은 이제 집을 가지고 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이제 집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된 그 토론 때문에 주에 관심을 갖게 된 거군요. 우리 찬희 학생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건축가이셔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되고 건축 도면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축가의 꿈을 꾸게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2대째. 그렇죠. 예. 할아버지는 건축가는 아니셨고. 아니셨죠. 2대째 건축가 집안. 예, 대단합니다. 교수님,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학교나 동네에서 뭔가 불편한 점, 뭔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자꾸 생각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과 또 어른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 환경적 문제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보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나중에 훌륭한 건축가,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철학을 가진 건축가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왜냐면 이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존재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스튜디오에 이제 어머님, 우리 그 대원 학생의 어머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대원이가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네. 지원을 지금 생각 중이신지. 그동안은 가능하면 대원이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또 그쪽으로 권하고 또 대원이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또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지금 진로 탐색하는 제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그 이 프로그램 하고 난 다음부터 대원이가 이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대원이가 좋아하면 쪽으로 계속 해줄 양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줄 네. 의향이 있다. 대원 학생. 네. 좀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지원해주면은, 물론 저 노력해야지만 엄마가 지원해주면 좀 더 든든할 것 같아요. 이 사실 이 자녀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 지원을 모두가 해주고 싶은 게 이제 부모 마음인 거고, 그리고 그 전에가 중요한 게 진짜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정말 이 아이가 이 일을 하면서 좋아할 만한 게 뭔가를 찾는 게 우선인데, 에코 건축학교에서 이제 캠프를 아주 성공리에 맞추고 나서 아이들이 그 꿈으로 가는 데 있어서 더 확고한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선태장님 굉장히 지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두 번째 했을 때도 어떤 학생 어머니가 찾아와서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이가 전혀 공부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갑자기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건축가가 된다고 일단 그 시험부터 잘 봐야겠다고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직접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음료수를 주고 가신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 진짜 뿌듯하시죠. 네, 정말 그 보람이라는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야말로 이 에코 건축학교를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를 느낄 텐데 꿈으로 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건데 계속 하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이제 광명시가 충분히 지원하고 계시고 또 저희 의지들이 있고 학생
학생들이 이렇게 꿈을 키우는 한 저희가 언제든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고요. 우리 선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벌써 4번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광명시에 사는 학생들이나 혹은 약간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발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을 꼭 그려보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 어떤 선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만나는 학생을 어떻게 기준으로 뽑을 수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리 발달을 해도 자기가 직접 그린 그 손그림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을 표현하는 거를 보고 교수님들이 직접 뽑고 계세요. 그래서 뭐 내년에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이제 유명해져서 더 이제 많은 지원자가 생기면 그때는 좀 정성껏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을 손으로 직접 그려 보내면 좋은 점수를 얻고 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주 친절하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친환경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또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이 건축학교를 하고 나서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고대원 학생. 제가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면은 딱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이 뭔가 폐품이나 재활용품으로만 이렇게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는 거라고 느꼈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자연의 본연의 것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고 소비하는 것도 친환경 건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선우 학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에코건축 학교를 통해 이제 친환경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단어를 접하고 난 후에 이제 건축물이 그냥 인간과 있을 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자연과 있을 때 더 의미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 건축할 일이 있으면 이제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멋지네요, 정말. 우리 찬희 학생? 저는 교수님들이 얘기하신 거, 예를 들어서 빛으로 색채와 채광을 내는 것이랑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한옥과 그리고 현대 건축물들을 조화시키는 시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학생들이 우리의 밝은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센터가 많이 생기면 정말 좋겠고요. 그게 동네마다 하나씩 생기면 너무 좋겠습니다. 대학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도 지금 많은 대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름방학 때마다 이렇게 건축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요. 그리고 또 먼저 이렇게 캠프를 하려면 이게 환경적이든 에너지에 관련된 거든 캠프를 하려면 학생들과 함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동네마다 환경센터라든지 업사이클 센터 같이 각각의 센터들이 각 마을에 하나의 어떤 진짜 학생들을 위한 중심 거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교육의 바람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역이 또 함께 해야 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우리 친구들이 짓고 싶은 건축물이 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막 본인이 그렸던 건축물이 있을 텐데, 대원 학생? 저는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되게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 빛을 활용해서 이렇게 조명을 대신에 쓴다든지 자연의 본연의 것도 활용하고, 그리고 되게 인공적인 건축물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되게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쓰도록 그런 건축물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건축가 테오 얀센이라고 있는데 그 건축가가 움직이는 건축물을 만든 사람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 공간에만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해 놓지 않고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네요. 우리 영선 학생은요? 저도 친환경적인 건물과 그리고 최소한의 땅을 차지하는 건물을 만들고 싶어요. 최소한의 땅, 친환경적인 건물. 네. 지우 학생?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건물을 살면서 이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건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꼭 만들어 주세요. 현우 학생. 네, 저는 사람들이 건축물이라고 떠올리면 건축물의 화려한 외관보다는 진짜 그 건축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 그 사람들이 누구든 그 사람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선우 학생은요? 저는 이제 건축가 잠브웨이가 이제 흰개미 집의 자연 통풍 기능을 모방한 이스트게이트 센터처럼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의 영감을 얻고 자연과 잘 어울리는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멋지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찬희 학생. 저는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해 큰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저는 작은 건물들을 지어서 그냥 여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작은 건물들을 많이 짓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지가 느껴지는 대답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 학교는 물론 지역이 함께 나서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마련해주는 우리 광명시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프로그램이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아마 타 지역에서도 이런 그 벤치마킹을 해서 각 지역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행복한 교육 세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